어머니, 여보 이제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썼어요. 장동필 측에서 부르는 가격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래된 한옥집, 대청마루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50대의 저는 늘 창밖을 보며 회한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패션에 대한 뛰어난 감각으로 제 이름을 건 작은 쇼핑몰을 운영했지만 시어머니 영숙의 냉담한 비난 앞에 결국 모든 것을 접고 평범한 주부로 돌아와야 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입는 옷차림부터 사업계획까지 모두 사치스럽고 천박하다며 짓밟았습니다. 미진아, 내 아들이 되는 일이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화려한 것만 쫓아다니니? 칠칠 맞게 굴지 마라. 내 손으로 직접 뜨개질이나 해. 제 아내 재능은 시어머니의 뜨개질 바늘처럼 뾰족한 잔소리 속에 갇혀버렸다고 저는 평생을 원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뜨개질만 하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집안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남편이 동업자에게 속아 거액의 부실 사업 투자를 하고 회사가 부도 직전에 몰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안일했어. 은행에서 곧 집 경매 통지서가 올 거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매 위기. 저희가 평생 살아온 이 집까지 이를 위기에 처하자 제 모든 좌절감은 다시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당신이 내 사업을 망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돈을 벌어 남편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시어머니 영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변함없이 단아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꼴을 보려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검소하게 살라고 했거네. 내가 사치스러운 옷차림에만 신경 쓰고 가장 중요한 현실을 외면하니 이런 사단이 나는 것이다. 어머니, 이 모든 게 제 탓인가요? 저는 제 능력으로 돈을 벌려 했어요. 어머니가 사치스럽다, 천박하다며 제 사업을 짓밟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했다면 내 아들의 빚보다 더 큰 빚을 졌을 것이다. 너는 감정적이고 기술이 없어. 패션은 거칠애가 아니다. 장인 정신과 정교함이 생명이야. 그녀의 비난은 며느리로서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제 재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기술이 없어요. 평생 뜨개질이나 하시는 어머니와 달리 저는 화려한 트렌드만 쫓았겠죠. 어머니는 평생 저를 비난만 하셨어요. 그래. 나는 내가 이 집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랐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그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닌 숨겨진 두려움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눈에 띄지 않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죠? 설마 이 모든 비극이 어머니 과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영숙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30년 동안 감춰왔던 고통을 읽었습니다. 이 여자의 잔소리는 단순한 간섭이 아니었어. 나를 지키려는 억압이었던 거야. 그녀의 과거에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 남편을 구하고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녀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며칠 전부터 제가 본 적 없는 낡은 금속성 재질의 바늘이 방구석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늘을 따라 시어머니의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뒤편에 희미하게 가려진 낡은 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숨겨진 작업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수많은 스케치북과 은빛으로 빛나는 실타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 첫 페이지에는 블루벨이라는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40년 전 한국 패션계에서 돌풍을 일으켰다가 호련히 사라진 전설적인 디자이너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뜨개질만 하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어. 그녀는 40년 전 세상을 뒤흔들었던 천재 디자이너였어. 이 재능이 우리 가족을 구할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라. 저는 숨겨진 작업실 안에서 블루벨의 흔적들을 더듬었습니다. 스케치북 속 디자인들은 4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감각적이고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평생 만지작거렸던 뜨개질 바늘이 사실은 은실을 다루는 최고급 자수 바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냉대와 억압은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이 외부에 노출되어 가족에게 위험이 닥치는 것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방어였던 것입니다. 저는 스케치북 중 가장 최근 날짜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에게 부실 사업을 넘겨 빚더미에 앉힌 동업자 아들 장동필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스케치 옆에는 아버지의 죄에 아들이 갚다라는 메모가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동필의 아버지가 40년 전 시어머니 영숙 블루벨의 디자인을 훔쳐 거대 기업을 세웠고 그 죄가 대물림되어 이제 저희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재능이 좌절했던 저의 재능과 합쳐져야만 가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숨겨진 작업실 문을 열고 시어머니 영숙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거실에서 평소처럼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블루벨이 당신이었군요.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해? 당장 덮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제가 알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존이 달린 일이에요. 40년 전 당신을 배신했던 그 동업자의 아들 장동필이 지금 우리 남편을 망쳤어요. 이 집을 경매로 빼앗으려 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니? 내가 그때 그 배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나를 파멸시킬 힘이 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직 이것이 남아있어요.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천재적인 재능이요. 그리고 제게는 어머니의 디자인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와 한 팀이 되어주세요. 며느리가 아닌 동업자로서. 당신의 장인 기술과 저의 마케팅 감각을 합치면 우리는 경매 전에 충분히 빚을 갚고 장동필에게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어요. 너의 감각? 너의 감각은 사치와 천박함만 쫓는다고 내가 수없이 경고했다. 너는 진정한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의 재능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비난 뒤에 숨겨진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제가 기술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은둔이 당신의 천재성을 40년간 썩게 했어요. 당신의 은실 기법이 지금 트렌드와 만나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재능을 세상에 다시 돌려놓고 싶어요. 영숙은 며느리의 진심과 통찰에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재능을 향한 갈망과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이 여자의 재능을 되찾아줘야 해. 그것이 이 집을 지키는 길이고 그녀의 40년 회한을 씻어주는 유일한 길이야. 영숙은 낡은 재봉틀 쪽을 한참 바라보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는 나의 지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야 한다. 나의 모든 기술은 비밀에 붙여져야 하며 집 경매일까지 단 한 벌의 옷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 옷에는 나의 은실 기법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동업자로서 어머니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아닌 디자이너와 마케터라는 잃어버린 동업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경매 디데이를 알리는 통지서가 현관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장동필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우리의 무기는 40년의 침묵 속에서 완성된 단 한 벌의 옷이다. 디데이는 3주 후. 40년의 재능과 잃어버린 감각이 합쳐진 우리의 복수극이 시작된다. 숨겨진 작업실은 이제 비밀 기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영숙의 엄격한 감독하에 패션계의 정글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패턴 분석, 원단 감별, 그리고 자신의 시그니처인 은실 자수 기법의 원리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인 저를 비난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냉철하고 완벽한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녀가 40년 동안 뜨개질을 통해 유지해온 정교함과 섬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났습니다. 특히 은실 기법은 일반적인 자수가 아니라 온도와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수 섬유를 활용한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 은실은 진실과 같다. 빛이 강하면 빛을 내지만 그림자에 숨으면 보이지 않지. 내가 이 은실처럼 겉으로는 평범하게 행동해야 한다. 장동필은 너의 화려함을 경계할 뿐
노련한 장인의 침묵은 감히 엿보지 못할 테니. 저의 임무는 시어머니가 완성할 은실 드레스를 세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실패했던 화려함 대신 시어머니의 장인 정신과 40년의 회한을 담은 스토리텔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장동필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남편의 빚 때문에 좌절하고 자포자기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경매 통지서를 받았을 텐데 벌써 포기한 거요? 회장님, 남편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마지막 한 가지를 팔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예요? 제 시어머니가 40년 동안 숨겨온 블루벨의 초기 디자인 스케치요. 당신 아버지의 회사가 세워진 근간이 된 그 원천 기술 말입니다. 장동필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가 가장 노리는 것은 영숙의 40년 전 디자인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자신의 회사 가치를 무한대로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루벨이라니 낡은 이름이군요. 하지만 뭐 기념품 정도는 될 수 있겠지. 그걸 왜 나에게 파는 거예요? 어머니는 절대로 세상에 자신의 재능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빚을 갚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스케치를 사준다면 저는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은 불만 많은 며느리라는 완벽한 위장술을 펼쳤습니다. 장동필은 저의 나약함과 탐욕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좋습니다. 경매 전날 내가 당신의 스케치북을 보겠소. 원하는 가격을 적어오시오. 하지만 명심해. 그 스케치북이 진짜여야 할 거요. 장동필은 나를 배신자로 만들려 하고 있어. 나는 그를 속여 가짜 스케치북을 넘겨야 해. 이 모든 것이 어머니가 짜놓은 복수국의 무대야. 장동필을 만난 후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내 연기가 완벽했구나. 그는 내가 나에게 증오심을 품고 있다고 확신할 거다. 하지만 어머니, 장동필은 스케치북을 경매 전날에 보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완성할 은실 드레스는 경매 당일에 공개되어야 해요. 시간이 촉박해요. 걱정 마라. 내가 장동필에게 넘길 가짜 스케치북은 단순한 모조품이 아니다. 그것은 함정이다. 장동필은 그 가짜 스케치북에 정신이 팔려 우리의 진짜 움직임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영숙은 며느리에게 진짜 은실 드레스의 마케팅 전략을 최종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내가 이 드레스를 선보일 장소는 경매 현장이어야 한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 가장 아름다운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40년 전 내가 놓쳤던 재능의 통쾌한 복수가 될 것이다. 저는 시어머니의 결단에 전율했습니다. 저희의 복수국은 이제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기면 저는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블루벨. 아니다. 이 승리는 너의 이름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너의 재능이 나의 재능과 합쳐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 영숙이 완성한 가짜 스케치북을 들고 장동필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짜 스케치북에는 40년 전 디자인들이 완벽하게 모사되어 있었지만 한 페이지에는 미세한 잉크 자국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심어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장동필은 스케치북을 보자마자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며느리 미진의 탐욕이 결국 시어머니의 재능을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거액의 수표를 건넸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군. 당신의 시어머니는 돈 때문에 나약하게 무너졌지. 당신도 마찬가지요. 집 경매를 막을 돈이 생겼으니 저는 이제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제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서둘러 장동필의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예상대로군.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하지만 그는 장인의 오만함을 놓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진짜 무기를 완성해야 한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은실 드레스 제작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은실 드레스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특수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장동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선영 씨,
당신 나를 속였군. 내가 당신에게 받은 스케치북 가짜였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드렸어요. 스케치북 마지막 장, 그 미세한 잉크 자국. 그것은 40년 전 당신 시어머니가 내가 디자인을 훔쳤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은밀하게 표시해둔 날짜 암호였어. 당신 시어머니는 나를 조롱한 거예요. 장동필은 영숙이 심어놓은 미세한 함정을 오만함 때문에 뒤늦게 알아챈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집 경매를 막을 돈을 줬다고 생각했소? 아니. 그 돈은 당신 남편이 나에게 빚진 돈일 뿐이요. 집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어머니. 그 낡은 재봉틀 장인은 이제 내 손에 들어올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절망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저희의 복수국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요? 장동필이 모든 걸 알았어요. 안다. 그는 나의 재능을 노린 것이 아니라 나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 그는 이제 내게 복수할 것이다. 그때 집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동필이 경호원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윤영숙, 당장 나와. 당신의 은실 기술과 40년의 재능을 모두 내게 바쳐야 할 거다. 영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다락방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앞에서 경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미진아, 도망쳐. 은실 드레스를 완성해야 한다. 어머니. 저는 눈물을 머금고 낡은 재봉틀 작업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장동필은 영숙을 인질로 잡고 집을 떠났습니다. 집 경매일은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진짜 디자이너인 시어머니는 악당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내가 가장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인질이 되었어. 그녀의 40년 침묵은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어.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어머니의 은실 드레스를 완성할 마지막 사명이 내게 남았어. 저는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만지작거리던 은빛 실타래를 손에 쥐었습니다. 40년의 재능과 좌절,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 이 모든 것이 이 실타래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장인 정신과 저의 감각을 합쳐서 반드시 이 승부를 뒤집겠어요. 경매 당일 당신이 돌아올 장소를 내가 만들 거예요. 시어머니 영숙이 장동필에게 납치된 후 집은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경매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 저는 낡은 작업실에 홀로 남아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만지고 있던 은실 드레스의 미완성 부분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패턴 분석과 봉제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녀가 자신을 억압했던 그 잔소리와 가르침들이 이제 제 손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은실 드레스의 마지막 장식인 빛에 반응하는 특수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이 장치는 시어머니가 장동필의 탐욕을 이용해 역공을 가할 최후의 무기였습니다. 새벽녘 드디어 은실 드레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드레스는 언뜻 보면 평범한 흰색 드레스였지만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은빛 물결이 일렁이며 착용자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완성된 드레스를 품에 안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저를 가장 신뢰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의 계획을 믿어. 나는 경매 현장에서 시간을 벌게. 당신은 어머니 구출과 드레스 공개에 집중해. 저는 완성된 드레스를 오랫동안 보관했던 낡은 트렁크에 넣고 장동필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장동필은 4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만났던 폐쇄된 봉제 공장에 영숙을 감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장에 들어서자 장동필은 영숙을 인질로 잡은 채 저를 비웃었습니다. 영숙은 두려움 속에서도 눈빛만은 저에게 계획대로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훌륭하군, 며느리. 내 시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을 들고 왔군. 어서 그 트렁크를 열어. 그리고 당신 시어머니의 모든 은실 기법을 내게 바치면 이 집 경매를 하루 늦춰주지. 경매는 이미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 드레스의 진정한 가치를 보도록 해드릴게요. 저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은실 드레스가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
공장 안이 은은한 은빛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역시 이 기술만 있으면 내 회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어서 기술 설계도를 내놔. 설계도는 없어요. 이 드레스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 이제 마지막 장치를 작동시켜야 할 때예요. 장동필이 당황하는 사이 저는 드레스에 부착했던 특수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특수장치는 은실 드레스의 강력한 자외선 플래시를 순간적으로 방출했습니다. 쉬익 소리와 함께 드레스 전체에 은빛이 폭발하더니 드레스의 가장 눈에 띄지 않던 부분에 40년 전 영숙과 장동필 아버지 사이의 배신 계약서 사본이 특수 잉크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복수였어. 은실은 진실을 숨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진실을 가장 아름답게 폭로하기 위한 기술이었던 거야. 장동필은 드레스에 새겨진 40년 전 아버지의 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를 용서했다. 하지만 너는 나의 재능과 가족을 2번 배신했다. 이것이 진실의 증거다. 장동필이 분노하여 저에게 달려들 때 공장 문이 열리고 남편과 오 국장이 경찰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경찰에게 증거가 담긴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이 드레스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장동필은 40년 전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저희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장동필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고부관계가 아닌 생사를 함께한 동지로서의 감격적인 포옹이었습니다. 미진아, 너는 나의 완벽한 동업자였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매 현장에서 우리는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한다. 장동필은 체포되었지만 집 경매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향한 장동필 일가의 집념은 경매 당일 최후의 심판대로 이어졌습니다. 경매 현장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투기꾼들 사이에서 장동필의 회사 측 대리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저희 집을 최고가로 낙찰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동필의 복수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진 돈으로는 장동필 측의 경매가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절망했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은 제 옆에서 변함없이 단아했지만 손에 쥐고 있는 낡은 은실 타레만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보 이제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썼어요. 장동필 측에서 부르는 가격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영숙이 낡은 트렁크를 들고 경매장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잠시 경매를 멈춰주십시오. 저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전설적인 디자이너 블루벨입니다. 저는 제 집을 지키기 위해 40년 전의 진실을 담은 마지막 작품을 이곳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경매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벨이라는 40년 전 이름에 일부 나이든 참석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영숙은 트렁크를 열고 제가 완성한 은실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착용하지 않고 마네킹 대신 자신의 몸 위에 드레스를 걸쳤습니다. 이 드레스는 제 며느리 미진과 제가 함께 완성한 용서와 화합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에는 장동필 일가의 40년 전 비리와 오늘 아침 장동필의 구속을 증명하는 모든 진실이 특수 잉크로 새겨져 있습니다. 경매장은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장동필 측 대리인은 분노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매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저 드레스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 미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드레스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드레스는 전설적인 디자이너 블루벨의 마지막 작품이자 저의 마케팅 감각이 결합된 새 브랜드의 첫 번째 컬렉션입니다. 저는 이 드레스를 10억에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미진은 은실 드레스에 경매라는 가격표를 붙여 그 예술적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장동필 측의 경매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10억이라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 드레스를 통해 장동필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야 해. 이것이 어머니의 40년 회한을 씻어줄 유일한 방법이야. 그 순간 경매장 뒷문이 열리고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 국장의 마지막 작전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은실 드레스에 투영된 40년 전 배신 계약서 사본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벨의 복수.
40년 패션 비리 드레스로 밝혀지다. 경매장은 이제 언론의 심판대가 되었습니다. 장동필 측 대리인은 창백한 얼굴로 낙찰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매사의 망치가 내려치려던 순간 경매장에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해외 명품 브랜드의 아시아 지사장이었습니다. 경매를 멈춰주십시오. 저는 윤영숙 여사의 평생의 디자인과 이 은실 기법을 50억에 인수하겠습니다. 경매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50억. 그것은 저희 집의 경매가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여성 지사장을 알아보았습니다. 40년 전 그녀에게 기술을 배웠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내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스승님. 제가 이 디자인을 전 세계에 공표하여 40년 전 스승님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경매장은 장동필 일가의 파멸과 블루벨의 극적인 귀환이라는 두 가지 드라마로 폭발했습니다. 50억이라는 금액으로 집 경매 위기는 해결되었고 시어머니 영숙은 40년 동안 짓밟혔던 천재 디자이너로서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경매가 끝난 후 저는 은실 드레스를 든 채 시어머니 영숙과 그녀의 제자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더 이상 냉대의 공간이 아닌 희망과 승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인 저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미진아, 너는 내가 40년 동안 닫아두었던 용서의 문을 열어주었구나. 어머니, 저는 당신의 재능을 짓밟은 적 없어요. 오히려 제 재능의 부족함을 핑계로 당신을 원망했어요. 저도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바로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체포되었던 장동필이 마지막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장동필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윤 여사, 당신의 복수가 완벽했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은실 기술은 나에게 파멸의 증거가 되었지. 장동필,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나의 재능과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당신 아버지는 40년 전 당신의 디자인을 훔쳤고 저는 그 죄를 이어받았소. 저는 당신에게 영원한 증오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때 시어머니 영숙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의 배신을 용서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용서한다. 용서라니. 당신은 나를 파멸시켰으면서 나는 당신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탐욕으로 가득 찬 삶에서 당신을 구원한 것이다. 당신 아버지는 디자인을 훔쳤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나의 동업자였다. 나는 당신 아버지가 나의 디자인을 탐낸 탐욕을 용서했듯 당신의 어리석은 복수심도 용서한다. 영숙의 극적인 용서는 장동필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어져 온 탐욕과 복수의 사슬이 영숙의 사랑과 용서로 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 여사, 저는 당신을 평생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희생이었는지.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냉대와 침묵이 며느리인 저에게도 악당인 장동필에게도 결국에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 회장님,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진정한 삶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당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를 용서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걸을 겁니다. 장동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적인 용서를 통해 두 가족의 40년 묵은 악연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통쾌한 복수였지만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숭고한 용서였어. 어머니는 나를 디자이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이것이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야. 면회를 마치고 나온 영숙은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진아, 너는 나의 완벽한 동업자였단다. 이제 너의 젊은 감각과 나의 장인 기술을 합쳐 너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라. 나는 이제 너의 그림자가 되어 너를 돕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억압당하는 며느리가 아니다. 너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천재 디자이너다. 이제 너의 이름으로 진정한 성공을 이뤄라. 경매 위기에서 벗어난 후 저희 집에는 평온과 희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은 40년의 침묵을 깨고 디자이너 블루벨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대중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미진의 뒤에서 장인 기술을 전수하는 숨겨진 동업자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모든 유산, 즉 은실 기법의 설계도와 40년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브랜드의 이름은 시어머니의 재능과 저의 감각, 그리고 고부의 화합을 상징하는 은실 실버스레드였습니다. 브랜드 은실은 런칭과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트렌디한 감각뿐만 아니라 옷 속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장인 정신에 열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냉대에 괴로워하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능과 사명을 겸비한 성공적인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작업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컬렉션의 디자인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엄격한 멘토였지만 그 눈빛에는 냉대 대신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아, 이 드레스의 어깨선은 1mm만 더 올려야 한다. 장인의 완성도는 이 1mm에서 결정되는 법이다. 네, 어머니. 이제 어머니의 잔소리가 왜 필요한지 알겠어요. 그건 저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제 재능을 완성시키는 망치였어요. 이제 알았구나. 너는 나의 천재성과 너의 용기를 합쳐 나보다 더 위대한 디자이너가 될 것이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뜨개질 바늘과 재봉틀 바늘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동필 씨에게는 이제 미련이 없으세요? 그가 당신의 인생을 40년 동안 파멸시켰는데 그를 용서하는 것이 나를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길이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평온을 위한 것이었단다. 나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은실 브랜드의 공동대표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은실은 어머니의 기술과 제 감각이 합쳐진 거예요. 저는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고 싶어요. 아니다. 이 이름은 너의 성공으로 빛나야 한다. 나는 너의 숨겨진 기술 고문으로 남을 것이다. 너의 성공이 나의 모든 희생을 보상하는 것이니까. 어머니는 여전히 가족의 그림자 속에 머무르려 하시는구나.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영원히 저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시어머니가 지킨 가족의 집에서 남편의 사랑과 시어머니의 기술을 물려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인 저의 좌절은 시어머니의 재능과 만나 화합을 이루었고 고부 갈등은 영원한 동업관계로 승화되었습니다. 저는 작업실 창가에 앉아 햇살 아래 반짝이는 은실 타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장인의 완성도는 1mm에서 결정된다는 그녀의 숭고한 가르침이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용서와 화합을 통해 가장 완벽한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제 브랜드 은실은 오늘도 40년의 재능과 사랑을 세상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